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 어딘지를 놓고 영호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가 역사를 왜곡한다는 통영 측의 주장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최근 통영시의회는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 통영 한산도라며 전남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도 최초 통제형을 한산도라고 인정했다며 여수시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은 통영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이를 즉각 처리하고 통영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겸 3도 수군 통제사로 교서를 받은 시점에서 통제형은 여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난중일기 등 역사적 사료에도 여수를 영과 본영으로, 한산도는 진과 본진으로 구별했다며 여수는 사령부, 한산도는 주둔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영을 향해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난중일기와 이충무공 전서 등 임진왜란 사료와 고증 자료 어디에 한산도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적혀 있는지 정확히 제시하라. 지역 예양단체는 전라 좌수영의 본영인 진남관 재괴관에 맞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시민 3만 명이 서명한 명부도 국가유산청에 전달하는 등 정부의 개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정치권에도 이걸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유산청에서도 바로잡는 운동이 될 것이고 여수시와 통영시의 공동학술대회 등 학계 교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각 주장하는 면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문화유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제대로 좀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역사적 당위성을 놓고 여수와 통영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가 영호남 간 갈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역사적 사실 확인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여수공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공항이지만 활주로가 짧고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콘크리트 시설 철거와 활주로 연장, 이탈 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하는 한편 여객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정부의 여수 세계 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원들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선투자금 3,600여 원의 연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박람회장을 팔아 돈을 갚으라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부채도 3천억여 원에 이르고 상환 요구의 규모도 항만공사 연간 매출의 2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상환 요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여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뉴라이트와 보수 성향 인사로 시끄러웠던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획단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유족들은 기획단을 새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3년 12월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15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0명입니다. 2년 사이 위촉직 2명이 사임하며 현재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 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기획단에 최근 김계리 변호사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여순 사건의 축소와 왜곡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단원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변호인을 맡은 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가해자 측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좀 왜곡 축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출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선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고, 지난해에는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문건에 반란과 토벌 등의 용어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획단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족이나 시민사회 아니면 국가범죄 관련 재판 경력이 있는 법조인 이런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활동 이력과 전문성이 분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좀 이 위원회와 기획단을.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임기는 올해 4월 4일에서 최대 2027년 4월 4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단체가 오는 주말 목포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탄핵 반대 측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이번 주 토요일인 22일 오후 2시 목포역 광장에서 100여 명 참석 예정으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오늘 오후 비상대응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음 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면서 기업들의 지원 요청이 많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이런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년 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우주를 테마로 다시 문을 연 정원에는 약 425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지경 2년 차를 맞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후 지난해 우주를 주제로 다시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 아날로그 개념인 정원에 인공지능과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했습니다. 여러 문화행사까지 열리며 관광객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광장 역할도 해냈습니다. 소복이 눈 쌓인 정원은 비교적 비수기인 겨울에도 고요한 자연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한 해 400만 넘는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컨셉으로 이 국가정원에 4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지경 2년차를 맞은 순천만 국가정원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란 과제를 안았습니다. 올해는 박람회장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대형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회 연출용 꽃식재를 줄여 자연풍경식 정원을 조성하고 특히 멸종위기 희귀식물 군락지를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의 접점도 더 늘려 올해만 500만 관람객에 12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불확실 시대에 우리 국가정원은 자생식물과 토종식물을 활용한 풍경식 정원 조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023년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로
국내 대표 정원으로 자리 잡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올해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유명 관광지로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축제 추진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봄에는 꽃과 정원, 캠핑 등을 연계한 생태문화 융합형 축제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지역별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을에는 지역 농특산물과 체류형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겨울에는 순천만과 겨울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양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연양들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비가 지난 2019년 추정액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2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시는 특별회계와 지방채 등을 활용하고 선분양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어바인에서 진행한 1차 전지훈련 캠프를 끝냈습니다. 미국 전지훈련의 성과와 우승 퍼즐을 맞추기 위한 일본 2차 캠프 구상을 이범호 감독에게 들어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수조와 야수조로 나눠서 아침 일찍부터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 몸은 고달프지만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이 올라가는 기분에 선수들의 훈련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으로 왕조 건설을 바라는 이범호 감독은 이번 미국 전지훈련의 성과로 부상 방지와 함께 선수들의 열정을 꼽았습니다. 부상 없이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들도 그렇고 야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몸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새로운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1루에 잘 안착할 경우 중심 타선의 무게감은 물론 전체 타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이에 따라 외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우성 선수를 비롯해 좌익수 후보들이 제역할만 한다면 우승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동화와 김태형, 윤도현 등 젊은 선수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시즌이 기대된다며 전체적인 짜임새는 지난해보다 더 견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서 특히 젊은 투수들이 성장세가 올 시즌에 어떨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지훈련이 끝난 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전지훈련에서는 연습 경기 등을 통해서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ABS, 즉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투수와 타자들에게 일정 시간 안에 볼을 던지지 않거나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피치 클락이 도입되는 만큼 달라진 제도에 맞춘 맞춤형 훈련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규정이 몇 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심판분들이 들어오셔서 할 때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놔. 시즌 개막까지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 속에 2년 연속 통합 우승의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금호도서관 회의실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신규 직원 10명과 만나 관외 전입 근로자들의 정착 지원과 청년 놀이 문화 활성화 정책 도입을 위해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창업자, 반려동물 보호자 등 분야별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각각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해 체감 가능한 현실적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부산시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가족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고의 실종자는 모두 부산 시민이고 사고 선박 또한 부산 소재지만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전남도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도청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부산시도 수색 비용을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 32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 통계를 보면 분교를 포함해 여수 7곳, 보성 4곳, 진도 4곳 등 초등학교 3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수는 1,108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순천시가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순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